네, 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4월 27일 주요 테마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예고드린 바와 같이, 예고드린 바라기보다는 사실 오늘 아침에 좀 늦게 올려드리긴 했는데, 주간 분석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력설비 전선, 그 주간 분석은 오늘 아침에 올라갔고요. 제 그 유튜브 보시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보십시오. 주간 테마라고 제가 따로 재생 목록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아마 이번 주의 테마 동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들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뉴스가 움직이고 스팟성으로 단기 테마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리고 올라가야만 되는 그런 테마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중점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력설비 전선 쪽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미 데이터 센터 쪽의 전력 설비가 전력이 좀 변화 양상을 띠게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도 직류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800V 직류 관련된 전기 공급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바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북미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되고 있고요.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전력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그 데이터 센터 쪽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뭐 어떤 분들은 투자 잘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좀 AI가 벌어들이고 있는 혹은 만들고 있는 것보다는 자원의 소모가 너무 엄청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AI가 조금 더 발전되고 사람들의 어떤 좀 인류의 어떤 성장들을 보조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사용하면서 발전상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사무직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이제 생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피지컬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산업용 조립 로봇 혹은 용접 도색과 관련된 로봇 시스템들의 관리를 AI 쪽으로 AI 시스템 쪽으로 완전 넘기는 형태로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그 산업용 로봇들을 관리하지 않고 일부 기능들을 산업용 로봇들의 관리를 AI가 직접 하는 거,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학습이 되게 빨라서 한번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다른 공장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로봇 관리 자체를 AI에 맡기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그 발전상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과연 그것이 그렇다면 사람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혹은 추가적으로 뭐 사람들의 고용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방해하게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가 되는 한 어떻게든지 좀 법적인 제도라든지 아니면 분배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법을 찾기는 해야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AI 도입이 굉장히 확산될 거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AI를 보조하는 의미에서 전력 설비, 반도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써놨죠. 로봇 피지컬 AI.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중심입니다. 예, 그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그 AI 후방 산업의 제일 선두주자가 되겠고요. 그 반도체와 더불어서 인프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전력 설비 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대한전선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재룡전기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회사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전망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탄력을 받을 것 같고, 당분간은 전력 관련된 이야기들이 끊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반도체 부분은 경기에 따라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인텔이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일단 파운드리 경쟁력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오픈 AI의 새로운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된
그 칩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칩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의 TPU나 GPU를 어떻게 HBM과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입니다. 그게 아직은 특허 수준이라서 실용화가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그것이 인텔의 후처리 기술 혹은 파운드리에서 만들어내게 될 어떤 그 생산 관련된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AI하고 인텔이 상당히 좀 그런 그 반도체 관련해서 협력을 맺을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는 전망들이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텔은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지만 향후에 오픈 AI의 어떤 인프라와 관련해 물론 오픈 AI는 그 엔비디아와도 굉장히 깊숙하게 연관성들을 가지고 서로 가지죠. 엔비디아 쪽에서 투자를 하고 투자를 받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연관이 있고 과거의 일이 되기는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동맹이라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인텔과도 좀 연관성들이 있는 기술 개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자기에게 유리하기만 하다고 하면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또 어디다 투자를 해요? 아니죠. 네. 엔비디아는 또 어디다 투자를 해요? 엔트로픽에 투자를 하죠. 네. 이런 식으로 투자를 서로 하면서 그리고 어떤 회사가 어디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다시 인프라 투자해 인프라 회사가 예를 들면 인프라 기업이 어디다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디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하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의 클라우드 기반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서비스와 인공지능 학습을 계속 시키는 형태의 구조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실제로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클라우드에 접촉해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서비스와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회사들에서 역으로 AI 회사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그리고 그 투자된 금액이 다시 자기 회사의 매출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투자 형태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투자 효과가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를 가져오는 그쵸? 예를 들면 번 돈을 가지고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혹은 엔트로픽에 투자를 하고 엔트로픽이 다시 그 투자된 금액을 가지고 엔비디아의 인프라를 사고 그럼 매출이 또 늘어나죠. 그런 식의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실제보다 더 매출이 왜냐하면 매출이 두 배로 잡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투자를 받고 다시 그걸 비용으로 소비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착시 효과와 함께 좀 부풀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없었던 일도 아니고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 왔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쪽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반론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대체,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완전 대체가 과연 앞으로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니까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전력설비, 전산의 인공지능 덕분입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좀 감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아무래도 경기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산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는 가격이 좀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가 청산되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철강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것의 반사 이익들을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입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조선이나 아니면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력 설비 개선할 때도 철강이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요는 어쨌든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철을 제일 많이 만드는 중국의 감산이라고 하는 분들이 결국은 철강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대표 테마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증권은 당연하게 코스피 사상 최고치 찍고 코스닥도 찍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증권사들 주목받고 돈 벌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국면에서는 역시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로봇 피지컬 AI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LG전자 로드맵 공개라든가 아니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양산이라든가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마일스톤을 세워가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 양산이라든가 뭐 피규어라든가 이런 회사들 계속해서 피지컬 AI 기반에서 로봇들을 인간형 로봇들을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건너에 사실은 로봇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지능형 로봇 기술들이 계속해서 확산될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시장의 확대라는 부분들은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입만 아프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세계적인 빅테마인 전력설비, 전선, 반도체 그리고 로봇, 피지컬 AI가 동반 상승 테마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철강 부분들은 중국의 어떤 스팟성에 약간의 경제 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실적은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예측들 덕분에 올라갔고요. 증권사 역시나 뭐 증권이 좋으니까요, 워낙 당연히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목도 상당히 많았고 오르기도 제법 올랐습니다. 그런 형태로 오늘 4월 27일 주요 테마가 정리가 됐고 뭐 끝간데 모르고 오르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쟁 중에도 이렇게 오르는데 전쟁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상적인 평가라고 하면 전쟁이 끝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전쟁이라는 게 워낙 예상 없이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전쟁이 거의 끝난 것과 다름없는 형태의 어떤 뭐라 그러죠? 더 나아질 것도 더 나빠질 것도 없다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참 아이러니하기는 하네요. 어쨌든 4월 27일 주요 테마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전력설비, 반도체, 로봇, 피지컬 AI가 하나의 주제로 묶이게 될 거고 그리고 철강과 증권은 뉴스 그리고 상승세 뭐 이런 두 가지 어떤 스팟성의 큰 재료를 가지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종목별로 주요 종목들은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월 27일 주요 테마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